수학상의 마지막 대단원 세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요거 책마다 편자가 조금 다른데 대부분의 책은 요거까지가 수학상이고요. 정석은 여기서부터 수학하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는 당연히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여기까지 다 끝나지 않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직선까지 하던가 원까지 하던가 보통 이렇게 끝났어 작년에. 근데 그거는 작년은 또 코로나의 첫 번째 해라는 약간 특수한 상황도 있고 했으니까 어쨌든 아마 여기까지를 기말고사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요 평면좌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요 뒤에 뭐 직선도 있고 원도 있고 도형의 이동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건데 양은 원의 방정식이 좀 양이 많아요. 할 얘기가. 그래서 요거 평면좌표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그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요거 한 페이지고요.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 근데 요거는 중3 때 우리 피타고라스 하면서 아마 한번 본 적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분 외분인데 뭐 혹시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공식도 당연히 기억해야 되지만 그림을 머릿속에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내분점이 무엇인지 외분점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무게중심인데 요 무게중심 이야기는 내분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무게중심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되고 나온 김에 무게중심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때문에 삼각형의 외심 얘기도 나오거든요. 삼각형 외심 또 뭐 내심, 무게중심 이런 애들 다 같이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고 거기에 여기 내용은 안 나와 있고 문제에 보면 나오는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때문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정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파푸스 중선 정리.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그것도 설명할 거고 그 파푸스 중선 정리 때문에 나오는 것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 정도니까 머릿속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는지를 좀 환기를 좀 해보시면 되고요. 차근차근 봅시다. 첫 번째로 볼 건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수직선 위에 있는 거랑 평면에 있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수직선 위에 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위에다가 점이 두 개 있다는 거야. 여기 x1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 x2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수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좌표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딱 보면 x2에서 x1을 빼면 되겠죠.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 빼면 거리가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는지를 알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데 그냥 미지수로 나오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둘이 빼서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이러면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실상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좌표의 차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야. 근데 누가 큰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수직선 위에 있는 거리가 된다. 그 소리예요. 되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그래서 요 녀석을 가지고 좌표로 평면으로 가져가 보면 수직선이 아니라 이제는 x축과 y축이 존재하는 좌표 평면으로 가져가 볼 텐데 이렇게 생긴 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좌표축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시 설명하진 않아도 되죠. 그죠? x축이고 y축이고 얘를 원점 이렇게 부르는 거였고 그지? 우리 이미 뭐 이차함수 하면서 막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요 상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볼 텐데 요 점의 좌표를 x1, y1 요 점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겠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했었냐면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야.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빗변의 길이 구하세요나 마찬가지가 된다고요. 참고로 요 그림에서는 이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얘랑 x좌표 똑같겠죠. y축에 평행하게 그었거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x좌표는 x2고요. 얘랑 y좌표 똑같을 거야. 그래서 y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괄호 어디 갔니?
그래서 요 삼각형 가지고 노란색 길이 구해보면 가로 길이는 y좌표 둘이 똑같기 때문에 x좌표의 차이만 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x2에서 x1을 빼서 제곱하고 똑같이 얘도 y2에서 y1을 빼서 제곱해요. 그리고 나서 루트 이렇게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피타고라스라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더라. 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거 쓰자면 맨날 이렇게 쓰긴 쓰는데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 빼고 근데 사실은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모르기 때문에 꼭 x2에서 x1 빼야 되냐 그런 거 아니고요. x1에서 x2 빼가지고 제곱하셔도 돼요. 그죠? 이건 뭐 보기 편한 걸로 쓰면 된다는 거야.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누굴 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심지어 그냥 보기 불편하면 막 섞어도 돼.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다 양수니까 제곱할 거라서 섞여도 막 상관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 편한 대로 막 하시면 되고 제가 문제 풀면서 저도 막 바꿀 거거든요. 미지수 막 들어있으면 미지수 앞에가 양수인 게 보기 편하잖아. 그래서 제가 막 순서 바꿔 쓰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도 그냥 마음껏 편하게 쓰셔도 돼요. 어쨌든 차이를 제곱하고 차이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겠다라는 소리예요. 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어차피 뒤에 가면 나오게 될 텐데 좌표 3개 나와 있고요. 아 이게 너무 정사각형처럼 생겼네. 삼각형 뭐 꼭 이름이 있는 녀석 아니어도 되니까 대충 이렇게 생긴 삼각형 나오고 이 삼각형의 외심 구하세요 이런 거예요. 외심 뭐였냐면 삼각형의 외심 외접원의 중심 그게 외심이에요. 그죠? 외접원 잘 그릴 자신이 없지만 원이야. 외접원의 중심 요게 외심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럼 요 점의 성질 중에 중요한 녀석으로 뭐가 있냐면 각 꼭지점에서부터의 거리가 모두 동일하다예요. 왜냐면 반지름이니까. 그지? 거리가 다 똑같다고. 그럼 우리 이제 뭐 한다고? 요 점의 좌표를 뭐 x, y다 이렇게 두고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 같다. 그 연립해가지고 x랑 y 찾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나오는 아주 첫 번째 대표적인 녀석이고요. 요거 외심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뭐였냐면 중선 정리라고 하는 건데 얘는 뭐 논리적으로 왜 여기서 나오냐고 따지고 들자면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라서 여기서 나와요. 얘 뭐 하는 거냐면 삼각형 대충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요. 요 꼭지점에서 여기 A, 여기 B, 여기 C, B, C의 중점 A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이걸 대변 그래요. 꼭지점 A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어요. 이걸 중선 그래요. 요 선을 중선이라고 한다고. 얘 성질 뭐라고요? 얘랑 길이가 같다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D라고 했을 때 요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하고요. 요 길이 AC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서 둘이 더하면 AD라는 선분의 길이 제곱한 거랑 CD로 할까요? CD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2배 한 거랑 같더라 해요. 이미지로 기억을 해야 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2배 한 거와 같다. 물론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기 때문에 이걸 BD라고 BD라고 하셔도 어차피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얘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스토리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뭐냐면 요 삼각형에 나 마이크 켰니? 네. 요 삼각형에다가 뭐 할 거냐면 축을 얹을 거야. 요렇게 이걸 x축이라고 보고
요렇게 요걸 y축이라고 보고 그래서 각 점의 좌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점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점이니까 요 점의 좌표를 A, B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요 점의 좌표를 C, 0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 기준으로 좌우로 길이가 똑같거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0,0이 되도록 잡은 거예요. 요렇게 잡으셔야 증명하기가 조금 편해요. 그리고 모든 책에서 다 이렇게 좌표를 잡아놓고 증명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선분들을 찾아보면 A, B의 제곱, A, B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보면 좌표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그죠?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는 거니까. 원래 루트인데 제곱할 거라서 루트는 그냥 날렸어요. AC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보면 이건 A-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에요. A에서 C 뺀 거 제곱, B에서 0 뺀 거 제곱. 루트인데 제곱할 거니까 날렸고요. 그 다음 AD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보면 AD는 요거잖아요. 이거 0,0이니까 이거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C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C제곱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보자고. 얘랑 둘이 더할 거래. A제곱 2개 있고요. C제곱도 2개 있고 B제곱도 2개 있는데 여기서 2AC 여기는 마이너스 2AC 더하면 사라져요. AC가. 제가 전개 안 해봐도 이 정도는 눈에 보이죠? 이거 전개, 요거 완전 제곱 전개하고 완전 제곱 전개해서 둘이 더하면 2AC랑 마이너스 2AC는 퉁쳐서 없어지고 A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2배 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증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림만 가지고는 잘 납득이 안 가요.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은 아니야. 이렇게 증명해서 보니까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림 보고선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죠? 어쨌든 요 녀석을 증명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기 때문에 꼭 이 단원에 나오고요. 이따 보면 필수 예제 나와요. 이거 빈칸 채우기를 증명하는 과정. 그래서 요 과정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 비슷한 녀석으로 중선 정리는 이건데 이 중선 정리랑 비슷한 걸로 막 다른 거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뒤에 문제 풀러 가서 보면 나오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되고 요 그린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A라는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는 둘이 달라요. 각도 두 개는 달라요. 요 중선을 그어버리면 얘랑 얘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 가지고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가? 좀 더 치우칠까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삼각형을 가지고 각을 실제로 2등분을 해보잖아요. 각을 똑같이 나누어 보면 그때는 중선이 안 돼요. 중선이 안 돼요. 근데 그림이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트로 같이 나오는데 이런 녀석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해서 여러분 삼각형 배울 때 배웠어요. 중3 때. 이거 뭔지 알고 있어? 얘도 꼭지점 할까요? A, B, C, D. 얘는 뭐 나오는 거였냐면 A, B와 AC의 비율이 BD와 CD의 비율이랑 같아요.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는 같아요. 이거 왜 그렇게 생겼던 거냐면 증명은 이거야. BA를 쭉 연장하고요. 요 AD하고 평행한 녀석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요. 아, 그림 이상하네. 이게 그어요. 그러면 요 각도랑 요 각도는 둘이 같죠. 엇각이니까. 그리고 요 각도랑 요 각도가 같아요. 동위각 그랬다고. 그지? 요게 평행선 두 개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얘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 뭐가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밑각이 둘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하고 선분의 길이가 같아져 버려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보면 이거 두 개가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은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하고 같아요. 얘랑 얘랑 둘이 평행이니까. 되죠? 평행선 두 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잘라보면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는 같다고. 이 그림 이렇게 돌려 넣은 거라고 옆으로. 그죠? 이거 대 이거랑 요거 대 요거 같은데 요 길이는 얘 길이랑 똑같다며. 그럼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더라. 그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요거 이따 매분할 때도 필요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림 두 개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내분점, 외분점 이야기인데 여기 분이라는 건 나눈다는 소리예요. 내분이라는 건 안쪽에서 나눈다는 이야기이고 외분이라는 건 바깥쪽에서 나누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나눈다는 의미는 약간 국어적인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직선부터 해도 먼저 할 거예요. 이 수직선 위에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x1 여기 x2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라는 건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할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점 x라는 점이 있을 때 x1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랑 x2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의 비율이 m 대 n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x라고 보면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와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의 비가 m 대 n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그냥 x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과정은 뭐냐면 여기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 따져보면 x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게 확실하니까 x-x1과 x2-x의 비율이 m 대 n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전개를 좀 해보면 가운데 거 m x2-x는 이렇게 생겼고 우린 지금 x를 찾는 중이니까 x 붙어있는 거 좌변으로 우변으로 x 안 붙어있는 거 좌변으로 m x2 더하기 n x1 mx 더하기 n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m 더하기 n으로 나누기를 빡 하시면 누가 된다? x는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예요. 그쵸? 이거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이에요.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하자면 첫 번째로 m 대 n으로 내분하겠다는 건 이 m하고 n은 거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1대 1로 내분해, 2대 1로 내분해, 3대 1로 내분해 다 되는데 뭐 1대 마이너스 1로 내분해 이런 건 없어요. 다 양수여야 돼. mn이라는 숫자는 같아도 돼. 하지만 0보다 큰 숫자여야 돼. 소수인 건 상관없어요. 유리수인 것도 상관없어요. 음수만 아니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0보다 큰 숫자여야 되고 그렇다면 만들어진 공식은 이거야. m 더하기 n, m 더하기 n 거기에 x1과 x2가 서로 크로스로 곱해지는 거예요.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데 그러면 m 대 n으로 m 더하기 n, m 더하기 n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게 곱해서 분자를 만드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x2와 x1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요 순서가 달라지면 다
다른 점이 만들어진다고.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거와 B, A를 2대1로 내분하는 건 다르다고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다시 수직선 위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래. 그럼 이건 A에서부터 2칸, B에서부터 1칸이라는 소리예요. A로부터의 거리가 2고 B로부터의 거리가 1이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생겼겠지. A에서부터 2칸, B에서부터 1칸, 총 3칸. 3등분 해서 A에서부터 2칸, B에서부터 1칸. 여기가 바로 요 내분점 P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이 한 칸 한 칸의 크기는 같아야 돼. 1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크기가 다 같은 거 2칸이랑 1칸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선분 B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를 Q라고 보면 이때는 B에서 2칸이고 A에서 1칸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Q라는 점은 어딘 거야? B에서부터 2칸이고 A에서부터 1칸이니까 요 점이 바로 Q라는 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둘이 이름이 바뀌면 그림이 완전 달라진다고요. 다른 점이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식으로 따져봐도 당연히 다른 녀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림으로 설명했는데 식도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림도 당연히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요게 내분 이야기고 외분으로 가보면 요거 내분이고요. 외분도 내분처럼 거리의 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내분점은 x1과 x2의 안에 들어있어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안쪽에 들어있어요. 이런 걸 이제 책에서는 A, B라는 선분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 외분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선분 바깥쪽으로 이제 연장선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 x1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했을 때 x1과 x2를 2대1로 외분한다. 그러면 그건 똑같아. x1에서부터는 2칸이고 x2에서부터는 1칸 가는 거야. 얘에서부터의 거리랑 얘에서부터의 거리의 비가 2대1이야. 그런데 그 점 어디 있냐면 이 선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선분의 바깥쪽 연장선 위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봐. x1에서부터는 2칸 가고 x2에서부터는 1칸 간대. 누구한테 가깝겠어요? x1에 가까워? x2에 가까워? 얘한테 더 가깝겠죠? 여기선 2걸음 갈 거고 여기선 1걸음 갈 거잖아. 그지? 얘한테 더 가까워. 그러니까 이쪽 연장선 위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요. x2 쪽 연장선 위에. 정확한 위치는 x1에선 2걸음 갈 거고 x2에선 1걸음 갈 거잖아요. 몇 걸음 차이 나냐면 1걸음 차이 나거든요. 그 1걸음이 뭐냐면 x1에서 x2 가는데 걸리는 걸음이야. 이게 1걸음이에요. 얘가 한 발자국 오고 나서 둘이 손 붙잡고 한 발자국 더 가면 돼. 여기가 바로 이 외분점 P예요. 이러면 x1에서부터는 2걸음 가고 x2에서부터는 1걸음 가는 거잖아. 그죠? 한 걸음의 크기를 몇 칸 차이 나는지, 몇 걸음 차이 나는지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럼 실제로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봐요. x1에서부터 m이고 x2에서부터 n이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얘를 x라고 보자고요. x-x1 하고 x-x2 얘 비율이 m 대 n과 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비례식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밖에 거 안에 거 해보면 nx-x1이 mx-x2 이렇게 생겼고요. x 붙은 거 다 오른쪽으로 x 안 붙은 거 다 왼쪽으로 보내보면 mx2 빼기 nx1 mx 빼기 nx 우변에 있는 건 이제 x를 묶으면 이렇게 생겼다 그죠? 그래서 m-n으로 나누면
x는 m-n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생겼는데 조심해야 될 건 m-n으로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m-n이 0이면 안 돼요. 0으로 나눌 수 없잖아. 0이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m이랑 n이 서로 다른 숫자여야 돼요. 같은 숫자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아까 내분점 할 때는 m, n이 양수이기만 하면 됐어. 거리에 비니까. 근데 여기도 거리에 비어서 m, n이 양수여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둘이 같은 숫자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아니, 같은 숫자면 안 돼요. 참고로 내분점에서 mn이 같은 숫자면 1대1로 내분하는 거야. 걔는 이름이 있는 점이에요. 중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치? 1대1 내분점은. 근데 1대1 외분점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거 제가 편의상 x2 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했지만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거리 재도 어차피 식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내분점이랑 외분점식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쵸? 보시면 쟤는 m 더하기 n이고 m 더하기 n이야. 거기에 x2, x1 곱한 건데 얘는 m 빼기 n이고 m 빼기 n이에요.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더하기 하는 거니까 사실은 순서 바꿔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쟤는 순서 바꾸면 안 되죠. 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m 더하기 n, m 더하기 n 곱하기 할 때 이렇게 크로스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가지고 요 점 좌표 찾겠다고 치면 x1, x2를 2대1로 외분하는 거잖아요. 2-1분의 2-1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는 거야. 2랑 x2를 곱하는 거고 1이랑 x1을 곱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이 점의 실제 좌표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게 외분점을 찾는 방법이고요.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요 그림 그리는 거 좀 이따 예제 풀면서 또 나올 텐데 그림 위치를 아는 것도 꽤 중요해요. 좀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지금 제가 수직선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으로 가져갈 거야. x축, y축이 있는. 근데 다행히도 좌표 평면으로 가져가서 보면 x좌표는 x좌표끼리 이 공식 쓰면 되고 y좌표는 또 y좌표끼리 공식 쓰시면 돼요. x좌표랑 y좌표라고 수직선이 아니라 좌표평면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거든. 여기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좌표평면이야. 거기에 x축, y축 위에 a라는 점이 있어. 요 점의 좌표 뭐 x1, y1이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x2, y2야. 이 선분 a, b를 역시나 또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그럼 요 점의 좌표 찾으세요인데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보면 결국 이것도 m 대 n이 될 거거든요. 요 x좌표랑 요 x좌표 가지고 그냥 m 대 n 내분점 찾으면 그게 요 점의 x좌표라는 거야. y좌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보면 얘가 m 대 n이면 얘가 m 대 n이다. 그런 이야기라서 y좌표끼리 그냥 m 대 n 내분점 찾으면 그게 알아서 요 점의 내분점 y좌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이면 그냥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가지고 내분 외분 공식 집어넣어서 찾아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게 내분 외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공식들이랑 그림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요거 응용해서 나온 게 제일 마지막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그 무게중심은 무게중심 정의 뭐죠? 무게중심 뭐야? 여기 또 부끄러워서 말 안 할 거지. 무게중심 뭐야? 이게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무게중심의 정의 막 성질도 있고 정의도 있고 막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냐면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의 교점. 다시 중선 뭐였다고? 삼각형이 있을 때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의 중점에다가 그은 선, 이게 중선이에요. 이거 둘이 길이 같다고. 마찬가지로 요 꼭지점에서 여기 가운데다가 선을 그을 거예요. 중선. 여기서도 저기다 선을 그을 거야, 가운데다가. 그럼 한 점에서 만나요. 이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점이에요. 되죠? 삼각형을 6개로 잘랐어요, 제가. 중선, 중선, 중선 그어서 이 6개의 넓이는 전부 다 같아요. 오케이? 이 6개의 넓이는 전부 다 같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무게중심 그러면 중선의 교점인데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성질이 삼각형 6개의 넓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요 중점, 대변의 중점까지 이은 선분 무게중심 비율이 항상 2대 1인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이거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요거 한 칸에 해당하는 삼각형하고 요거는 두 칸에 해당하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가 똑같아서 밑변의 길이가 1대 2여야 돼요. 넓이가 1대 2거든. 어쨌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다 정도는 우리 뭐 삼각형 이야기할 때 많이 하던 거니까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얘를 x1, y1이라고 보고 x2, y2라고 보고 요걸 x3, y3이라고 보면 요 점의 좌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뭐부터 찾을 거냐면 일단 요거부터. 요 점의 좌표는 얘와 얘 딱 중점이잖아요. 중점 어떻게 찾았다고? 1대1 내분점. 사실상 둘이 더해서 반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 자체는 x2 더하기 x3을 반 나눈 거, 콤마 y2 더하기 y3을 반 나눈 거예요. 이게 요 점의 좌표고요. 그럼 이제 내가 찾으려고 하는 무게중심, 우리 보통 무게중심은 대문자 g로 표현하는데 요 점은 g라는 점은 x1, y1과 x2 더하기 x3 나누기 2, y2 더하기 y3 나누기 2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죠? 요 점과 요 점을 2대 1로 내분하는 거야. 누가 2고 누가 1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두 걸음이고 여기서부터 한 걸음이니까. 그럼 x좌표는 어떻게 찾을 거라고? 2대 1로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그리고 곱할 땐 이렇게 곱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2분의 x2 더하기 x3, 여기는 x1.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는 3이고 분자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약분 될 거니까. 그지? y좌표도 마찬가지겠지.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y2 더하기 y3 1 곱하기 y1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정리해보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좌표 3개 나왔을 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 방법은 공식은 이거예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돼요. 중점 찾을 때 2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잖아요. 무게중심 찾을 때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된다고요. 그죠? 유도하는 과정은 중점이라는 거, 2대1 내분점이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증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필이면 또 여기서 나온다고. 되죠? 그래서 이게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설명들이었고요. 예제를 풀러 가보죠. 다 했나? 다 했어.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거 그냥 방정식 풀란 이야기다. 그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다 그랬거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x좌표 둘이 빼서 제곱, y좌표 둘이 빼서 제곱. 누가 누구한테서 빼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a에서 4 빼가지고 제곱 더하기 4에서 a 빼가지고 제곱.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더니 5 루트 2더라 그 얘기네요. 그죠? 양변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겠네. 전개하고 나서 A에 관한 2차식 푸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그 뒤로는 방정식 푸는 거니까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로 점이 두 개 나와 있고요. 1,3, 5,-1.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요. 이거는 자리가 좀 필요하겠는데. 요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말은 AP라는 선분의 길이랑 BP라는 선분의 길이가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여기에 루트 씌운 거 하고 A-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의 제곱 루트 씌운 거 이거 둘이 같더라 그 얘기네요. 그죠? 뭐 양변 제곱하면 루트 사라질 거고요. 전개하시면 A 제곱도 없어지고 B 제곱도 없어질 거예요. A, B에 관한 1차식 됩니다. 요식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요 점 A, B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 무슨 소리야? 여기다 A, 여기다 B 집어넣으면 성립해요. 그 얘기죠. B는 2A-7이다. 그 얘기네요. 맞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A, B에 관한 1차식이고 요것도 A, B에 관한 1차식이고 둘이 연립해서 A랑 B 찾아보시면 되죠. 산수는 직접 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은 거니까요. 저 그거는 맡기고 넘어갈게요.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가끔 보게 될 녀석인데 어떤 삼각형이냐 물어봤거든요. 보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삼각형이라는 건 이름이 있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게 다예요. 뭐 섞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엔 특별히 이름이 있는 삼각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전부 다 변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각도는 성질이야. 두 번째 문제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뭐예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야. 그렇기 때문에 밑각 둘이 같아진 거지. 그죠? 밑각이 같다는 건 결과적으로 나온 성질이지 정의 자체는 변의 길이랑 다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있는 건 사실상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해보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해봐. 그래서 같은 게 있는지 혹시 두 개가 같은지 아니면 세 개가 같은지 같은 게 없다면 혹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없어요. 이름 봐 지금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어차피 이름 다리는 그게 다라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나오고 야 이거 어떤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봤으면 아 일단 변의 길이를 찾을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실제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도 되겠죠? 이거 제가 안 찾아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들은 한번 구해보시고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934. 요거는요. 요 옆에 있는 거랑 사실 비교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XY가 여기 루트 안에도 들어있고 여기 루트 안에도 들어있다.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얘는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있죠. 얼마예요? 이거 앞에 거만. 얘는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있어. 얼마야? 0이야 0. 0.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최소값은 0이지. 얘도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있어요. 얼마야? 0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근데 얘가 0이라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xy가 0이어야 되고요. x도 0, y도 0. 얘가 최소값으로 0을 가지려면 x가 2고 y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그죠? 여기서는 0, 0이어야 되고 여기는 2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최소를 갖는 순간에 얘는 최소가 아니라는 얘기고 얘가 최소를 갖는 순간에 또 얘가 최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랑 얘를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중간 어딘가에 적당한 타협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건데 그건 한참 이렇게 얘기했지만 식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결론이. 루트 안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합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식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식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식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건 이건 그림으로 찾아야 돼라는 소리예요. 그림으로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림으로 찾으려고 보면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잘 뭔지 모르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래. 그런데 얘는 x에서 2 빼갖고 제곱한 거고 y에다 1 더해서 제곱한 건데 이건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뒤에 오는 녀석은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x, y라는 점에서부터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뒤에 오는 루트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잖아요. 그죠? 거꾸로 이제 얘를 쳐다보고 이거 그림으로 따지면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건 0,0에서부터 x, y까지의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얘기다.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0,0이라는 점이 어디 있겠지?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여기 있겠지. 0,0에서 x, y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막 찍어. 이런 데 있다고 치자. 0,0에서 x, y, x, y에서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그 둘을 더하래요. 그 거리 두 개를 더했을 때 최소값 구하래. 그럼 지금 요 상황보다 x, y가 좀 자리를 바꾸면 좀 짧아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로 내려오면 조금 더 짧아질 거잖아. 그지? 그럼 언제 제일 짧은 순간인 거예요? 일자로 생겼을 때 이렇게. 요 노란색 선분 위에 어딘가에 x, y가 있으면 거리는 제일 짧은 게 되죠. 정확히 x, y의 위치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다 파란색들보다는 짧은 거잖아. 그게 최단거리라고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근데 얘는 마치 0,0에서 2,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 구하세요. 이 말이랑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거리 얼마야?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생긴 거니까 이제 루트 5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최단거리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식으로는 못 찾아요. 이 식이 나타내는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하학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셔야 뭔가 해결이 된다. 그 소리예요. 반면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유형은 이건 거리를 제곱 더하기 거리를 제곱이거든요. 우리 방금 푼 문제는 거리 더하기 거리야. 루트가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식으로 못 찾는 거야. 그림으로 찾는 건데 요 문제는 거리 제곱 더하기 거리 제곱이에요. 루트가 사라져요. 하나의 식에 다 포함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찾는 게 아니라 식으로 찾는 거예요. 차라리 그림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해보면 이거 잠깐만요. 요 녀석 문제를 풀 건데 여기 섞여버렸네 그림이. 지우고 얘는요 P라는 점이 X축 위에 있어요 그랬으니까 요 점의 좌표를 x, 0이다 그냥 이렇게 볼 거예요. X축 위에 있다는 건 축 선상에 있다는 소리예요. 위쪽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X축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Y좌표가 0이다 그 소리고요. 그럼 AP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에요. 원래는 루트지만 제곱할 거니까 루트는 사라지고요. BP라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보면
x-5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요. 마찬가지로 루트 있겠지만 제곱할 거니까 루트 사라져요. 이거 둘을 더하래. 그럼 이거는 합쳐지잖아요. 루트가 없으니까. 그죠? 참고로 이거 더해보면 제가 빨리 계산할게요. x제곱은 여기서 2개 나오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x니까 마이너스 12x고요. 1하고 25하고 51이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최소값 구하세요. 이런 소리야. 2차식이야. 최소값 구하래. 뭐부터 봐야 돼요? 대칭축. 대칭축 어디? 3. x가 3일 때 최대라고 최소라고? 최소라고요. 그래서 3을 대입해 보면 18이니까 33이죠. 이렇게 생긴 최소값이 만들어지거든요. x가 3일 때 최소값으로 33이 된대. 그럼 이걸 그림에다 억지로 옮겨보잖아요. 이런 소리예요. 진짜 억지로 옮기는 건데 x축에 y축에 1,4라는 점이 1, 2, 3, 4 여기 있고요. 여기가 a예요. 2, 3, 4, 5, 1, 2, 3 여기가 b예요.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최소가 될 때 p는 3이래. 그래서 여기를 3이라고 붙이고 이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라는 거야. 봐봐요. 내가 여기서 이거 조금 옮겨볼 거다. 요만큼 옮길 거야. 그러면 파란색 상황에서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노란색 상황보다 더 크다는 건데 그림으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아까 얘는 그림으로 이해가 되지. x, y라는 점이 이 노란색 선상에 있어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되는 거야. 이건 그림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실컷 답을 찾아놓고 나서 그림으로 옮겨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림으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연속되어 있는 문제 2개인데 지금 저거는 완전히 그림으로 찾아야 되는 녀석이고 이건 완전히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은 이걸로 하는 거야 이제. 요거는 거리 더하기 거리예요. 그림으로 찾아야 돼요. 식으로 못 찾아요. 요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그림으로 못 찾아요. 식으로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선분의 길이의 합은 그림으로 찾는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식으로 찾는 거예요. 한 90% 정도는. 10%는 빼고 90% 정도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식으로 찾는 거다. 오케이? 아닌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겼다라고 기억을 좀 하세요. 별거 아닌데 한참 얘기했네. 940번은 요거 파푸스 중선 정리예요. 아까 제가 그냥 손으로 다 써서 증명했던 거. 그죠? 알파벳도 완전히 다 똑같죠? 맨날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 막 필기한 거 그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필기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시고요. 바로 넘어가죠. 942번 4,-3이랑 마이너스 1,2에 대해서 2대3 내분하는 점, 2대3 외분하는 점 찾아가지고 다시 중점 찾으래요. 그럼 P라는 점도 찾고 Q라는 점도 찾으면 되겠다. 그렇죠? 찾아보면 좌표가 나와 있어서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긴 하겠죠. 그죠? 하나 찾아보자고요. 공식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보면 P라는 점 먼저 찾을 건데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P라는 점에 X좌표는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인데 곱할 때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2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고 3에다가는 4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분모는 5고요. 분자는 10이니까 X좌표 2 이렇게 나옵니다. P라는 점의 Y좌표는 또 2대3 내분점이니까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이고요. y좌표는 또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3이네요. 여기에 2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분모 5고요. 분자는 4에다가 마이너스 9 할 거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내분점 P의 좌표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그림으로 찾아볼 거라는 거야. 4, 좀 사실적으로 그려볼게요. 4,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대 3으로 내분하래요. 2대 3으로 내분하라는 건 총 몇 조각을 내라는 거냐면 5조각을 내라는 거야. 여기서 2걸음, 여기서 3걸음이니까 합치면 총 5걸음이에요. 5조각을 내라는 거야. 그런데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갈 거래. x좌표 얼만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5만큼 변했어요. 다시 얘랑 x좌표 얼만큼 차이 나요? 5만큼 차이 나요. 그럼 이걸 5조각 낼 거라는 거야. 그러면 한 칸에 몇 조각이, 한 조각에 몇 칸이냐면 1이에요. 1. 그지? 근데 여기서 2칸, 여기서 3칸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점의 x좌표는 예를 들어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선 그어놓고 나서 이거 2대 3 내분점이야 그랬는데 그럼 요 점 x좌표는 뭐 될 거다? 2가 될 거라는 것이 확실하다고요. 차이가 5인데 그거 5등분 해가지고 얘가 2개 가져갈 거라며. 그러니까 여기서 2개 줄어들면 된다고. y좌표도 봐요. 마이너스 3이고 2거든요. 5 차이 나죠. 얘한테서부터 2칸 갈 거라며. 2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여기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요 점의 좌표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아까 공식으로 찾은 2, 마이너스 1이랑 당연히 똑같은 녀석이 나온다고요. 외분점도 하나 해볼까요? 이거 Q라는 점. 얘와 얘를 2대 3으로 외분한다 그랬어요. A, B를 2대 3으로 외분한대요. 누구한테 더 가까운 거야? A에서 2칸, B에서 3칸이에요. 누구한테 더 가까운 거예요? A한테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럼 이쪽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야? 이쪽 연장선 위에 있다는 거야? 이쪽 연장선 위에 있는 거예요. A가 얘거든요. 그죠? 얘가 A고 얘가 B니까. 그럼 자, A에서부터 2칸, B에서부터 3칸이에요. 몇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요. 한 칸 차이 나요. 그럼 어쩌겠다고? B가 A까지 오는 동안에 한 칸을 쓰는 거야. 그 다음 같이 손 붙잡고 2칸 더 가는 거지. 한 칸, 2칸. 그러면 A에서부터 2칸, B에서부터 3칸. 2대 3 외분점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한 칸 오는 동안에 x좌표가 5 늘었어. 5 또 늘 거고 5 또 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x좌표는 14예요. y좌표는 5 줄었어. 5가 또 줄겠죠? 5가 또 줄겠죠? y좌표는 마이너스 13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 점이 맞는지는 공식 가지고 지금 한번 살펴보자고요. Q라는 점의 x좌표는 2대 3 외분점이야. 2-3, 2-3. x좌표는 마이너스 1하고 4지.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4예요. 분모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2니까 이거 14예요. 우리가 아까 찾은 그 x좌표랑 똑같은 거 나오고요. 당연히. y좌표도 마찬가지야. 2-3, 2-3에 2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분모 마이너스 1이고 4에다가 9 할 거니까 13이에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3이죠. 이거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공식에 넣어서 산수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보통 공식은 미지수 껴있을 때고요. 이렇게 좌표 나오면 그림으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죠? 그림으로서 의미하는 거 좀 딱딱한 표현이지만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금방 찾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조금 이따 나올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답 구하는 건 PQ의 중점 좌표니까 2,-1이랑 14,-13의 중점 찾으래요. 중점은 더해서 반 나누면 되죠. X좌표는 둘이 더하면 16, 반으로 나눌 거니까 8이에요. Y좌표는 -14, -7 이렇게 생각했다. 그렇죠? 해보시면 되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946번 요거 보시면 이건 그림이 아니면 뭐 위에 이제 그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에 뭐 푸는 방법이라고 뭐 나와 있긴 있는데 그 되게 헷갈려요. 그 이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보고 풀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림을 생각하고 위에 거 보고 푸지 말고. 자 봅시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AB 연장선 위에 3AB랑 2BC가 같대요. 그러면 AB와 BC의 길이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3이라는 거야. 그죠? 눈만 뜨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 쓰고 있죠? 아니, 손은 안 써도 돼. 머리를 쓰라고. 2대 3이다 그 얘기야. AB의 길이를 2라고 하면 BC의 길이는 3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A점, B점은 나왔잖아. 그지? 대충 그릴게. 여기를 A라고 볼 거고 뭐 여기를 B라고 봅시다. 그럼 C는 어디 있냐면 A, B를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연장선 위에 있어요. 그랬으니까 A 쪽 연장선이거나 B 쪽 연장선 위에 있을 텐데 A, B의 길이를 2라고 했을 때 즉 이걸 두 칸이라고 했을 때 B에서 C까지는 세 칸이래요. 그럼 그 세 칸은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점도 이거 만족하는 점이야. 방향이 한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냥 거리의 길이의 B가 2대 3이다 라는 말이니까 요걸 2라고 쳤을 때 그럼 여기까지 가도 3이고 여기까지 가도 3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점도 이거 만족하는 녀석이고 요 점도 이거 만족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뭐 얘를 C1이라고 보고 얘를 C2라고 보고 두 점의 좌표 다 찾아볼 거예요. 그럼 찾는 방법은 이거다. C1이라는 점을 말로 정의해보면 주인공은 A하고 B니까 A에서부터는 한 칸이고 B에서부터는 세 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겠다. 그지? 아니면 그림으로 찾으면 되고요. 얘는요. C2라는 점은 어떤 점이야? A에서부터 5칸, B에서부터는 3칸. 그러니까 얘는 선분 A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이해되죠? 어허. 그럼 얘는 얘 나름대로 좌표 X좌표 Y좌표 있을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X좌표 Y좌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점은 2개 나오는 게 맞아요. 2개예요. 이제 답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중에 X좌표가 0보다 큰 것만 고르세요 그 얘기여서 2개 찾아보시면 하나만 고를 수밖에 없게 돼요. 요거 때문에 하나 남는 거지 실제로 이거 만족하는 점은 이렇게 양쪽에 2개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림 안 그리면 못 찾습니다 이거. 그림을 안 그리면 달달 외워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림 그려서 생각하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답, 이 좌표 찾는 거는 산수니까 직접 해보세요. (949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로 그림이 아니라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어요. 보시면 A라는 점, B라는 점 2개 나왔고 선분 AB인데 이거를 K 대 E-K로 내분하겠대요. 이게 2, 4분면 위에 있대. 무슨 소리일까? 일단 K 대 E-K로 내분해요 라고 했는데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으면
m하고 n은 둘 다 0보다 큰 숫자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보자마자 딱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k는 0보다 커야 되고요. e-k도 0보다 커야 돼요. m 대 n으로인데 뭐 2 대 마이너스 1로 내분 이런 건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둘 다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그 상태에서 내분점 찾아봤더니 이 4분면 위에 있대요. 이 4분면은 어디야? x축, y축에 1, 2, 3, 4니까 여기잖아요. 무슨 뜻이야? x좌표가 음수이고 y좌표는 양수예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럼 자, 이제 x좌표, y좌표를 각각 찾으러 갈 거예요. 1, 마이너스 3 a라는 점이고 마이너스 4, 6 요게 b라는 점이고 k 대 e-k로 내분할 거예요. x좌표는 k 더하기 e-k 분의 k 더하기 e-k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랑 곱할 거고 e-k는 1이랑 곱할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2분의 분자는 여기 마이너스 4k 더하기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k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x좌표예요. 그죠? 근데 이게 2, 4분면이래. 어쨌다고? 0보다 작다고. y좌표도 찾으러 갑시다. y좌표는 똑같이 k 더하기 2-k분의 k 더하기 2-k에 요렇게 곱한다고요. k랑 6을 곱할 거고 2-k는 마이너스 3이랑 곱할 거고 분모는 2고요. 분자는 여기에 6k 여기에 3k 그래서 요거 9k고요. 마이너스 6이에요. 0보다 크다고. 그죠? 그럼 만족하는 식 4개 다 찾아보면 첫 번째 건 k가 0보다 크대요. 두 번째 건 k가 2보다 작대요. 요 녀석은 분모 2는 어차피 곱하면 사라지니까 k가 5분의 2보다는 크대요. 그리고 요거는 k가 3분의 2보다는 크대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으면 되죠. 수직선을 나타내보면 되겠네. 0 보다 크고요. 2 보다 작고요. 5분의 2 보다 크고요. 3분의 2 보다 커요. 그래서 다 겹치는 건 여기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게 k의 범위가 될 거다. 예요. 됐죠? 엄청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산수하느라 오래 걸린 거고요. 작전만 빨리 세우면 금방 풀 수 있어요. 다음은 요거는 무게중심 좌표 찾으라는 건데 이건 산수니까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A라는 점이 A, B고 B라는 점은 마이너스 B, 4고 C는 저건데 무게중심 좌표 어떻게 구했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 X좌표 다 더하면 뭐예요? A 빼기 B 빼기 2. 그게 얼마라고? 3이라고. 그걸 3으로 나눈 게 1이니까. X좌표끼리 다 더하면 3이라고요. Y좌표끼리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라고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마이너스 2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지. 그죠? 패스. 뭐야 이게? 이게 뭐 이게 많아? 이거 어디까지 가? 마지막. 평행사변형인데 요거 이제 사각형에다 한번 써먹어 보기 딱 그 소린데요. 평행사변형 정의가 뭐야? 평행사변형이 뭐야? 아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죠. 평행사변형이 뭐야?
뭐게? 되죠? 아이, 끝까지 말하네. 눈도 안 마주치고.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하고. 그게 평행사변형이지. 싫어? 되죠? 너무 간단해서 허무한 건가?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정의잖아. 이것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고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나오는 게 누가 있냐면 지금 요 문제에서 쓸 건데 대각선을 그어보면 대각선이고 대각선이야. 서로를 2등분해요. 요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일치하더라라는 소리야.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마주보고 있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라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봐. 평행사변형 ABCD인데 A 나와 있고 B 나와 있고 C 나와 있어. D 찾으래. 얘 나왔고 얘 나왔고 얘 나왔는데 이걸 찾으래. 이걸 찾는 방법이 뭐라고? 얘와 얘의 중점이 얘와 얘의 중점과 같다고. AC의 중점이 BD의 중점과 같더라 그 얘기라고. 잠 안 돼. 다 왔어. 아, 그죠? AC의 중점은 그냥 구하면 되고요. D라는 점의 좌표를 뭐 A, B라고 하면 이거 둘이 더해서 반띵한 게 뭐 등등등 되지 뭐. 산수는 하시면 되죠. 그죠? 평행사변형이 이런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마름모도 당연히 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직사각형도 당연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정사각형도 당연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제일 범위가 큰 사각형이잖아. 물론 이 앞에 이제 사다리꼴도 있는데 사다리꼴은 빼고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쓸모 있는 녀석이잖아요.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합쳐서 정사각형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뒤로 나오는 애들은 다 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 유형 12번, 13번도 봅시다. 요거까지 하고 시간 진짜 빨리 가네. 빨리 간 게 아니라 한참 했구나. 963번 삼각형이야. 요 각 2등분 했대요. 각의 2등분선이에요. 각의 2등분선의 정리 아까 뭐였다고?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같다. 그죠? 요 각을 2등분 했기 때문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의 비율은 얘와 얘의 길이의 비율과 같아요. 그죠? 그럼 봐. 요 변의 길이 얼마죠? 빨리 계산해보면 x좌표는 4 차이 나네. y좌표는 3 차이 나네. 변의 길이 얼마예요?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야. 3대 4대 5. 오랜만이라 반갑죠? 막 뭐 외웠잖아. 싫어? 아니, 다 그런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지 말고. 3대 4대 5. x좌표 4 차이 나고 y좌표 3 차이 나니까 빗변의 길이는 5라고. a 길이 5예요. 그럼 a, b의 길이는 x좌표가 5 차이 나네. y좌표는 12 차이 나네. 빗변의 길이 얼마예요? 5대 12는 5대 12대 13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숫자도 있었단다 얘들아. 기억이 안 나시면 뭐 완전 제곱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에이. 25에다가 144예요. 그래서 이거 169거든요. 13의 제곱이라고. 5대 12대 13 이런 숫자도 있었어. 요 변의 길이 13이에요. 그럼 이 변의 길이가 13이고 이 변의 길이가 5라는 건 얘와 얘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다? 13대 5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 하라는 거야? D라는 점은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내분점이더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공식 가지고 찾으란 이야기야. 13 더하기 5분의 13 더하기 5의 x좌표 이렇게 하고 y좌표도 이렇게 해가지고 x좌표 y좌표 찾아보세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각에 있는 분선의 정리랑 내분점 합쳐서 나오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자취라고 되어 있는데 요 자취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다들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직선에도 나오고 원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자취라는 건 뭐냐면 그 발자취, 흔적, 지나간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야.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점을 막 찍어봤더니 흔적이 남더라는 거야. 그 흔적을 그렸을 때 방정식이 뭐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그건데 실제로 찾는 건 그림으로 찾는 거라기보다는 얘도 거의 식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주로 식으로 찾는 건데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점이 요 점이거든. 그래서 요 점을 x, y라고 둘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든지 간에 자취 그러면 항상 이렇게 푸세요. 구해야 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둘 거야. 그래서 이 소문자 x, y 사이의 관계식을 찾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x, y라고 둘 건데 보니까 이 x, y 누구라고 했냐면 선분 a, b의 2대1 내분점이래. 그래서 a를 누군가 하고 봤더니 a는 움직이는 점이야. b는 다행히 가만히 있는 점이고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 자취가 남았다는 건 움직이는 점이라는 거야. 이거 움직이는 점이어서 내가 x, y라고 했는데 이 a라는 점도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찾는 점이 아니잖아요. 문제에 주어진 점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움직이는 점은 대문자 x, y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뭐 a, b라고 주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합시다. 대문자 x, y로. 문제에 주어진 점은 대문자 x, y. 내가 찾아야 하는 점은 소문자 x, y.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저 대문자 x, y는 이 직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대문자 y는 3 라지 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 라지 xy랑 스몰 xy 사이의 관계식을 찾을 건데 x, y와 3, 2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랬거든? 그럼 x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에 요렇게니까 2 곱하기 3, 1 곱하기 x예요. 그래서 요거 3분의 6 더하기 x 이렇게 생겼고요. 소문자 y는 똑같이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인데 요렇게 할 거니까 2 곱하기 2, 1 곱하기 y거든? 그래서 요거 3분의 4 더하기 y예요. 찾아놓고 나서 보니까 뭐 한 거냐면 소문자 x랑 대문자 x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거고 소문자 y랑 대문자 y 사이의 관계식 찾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제에 주어진 점과 내가 찾아야 하는 점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거라고.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요거 약간 정리해서 대문자 x가 3x-6이고 대문자 y가 3y-4라는 걸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두 개 처음 저기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냥 이 식에다가. 대문자 x 자리엔 소문자 x가 들어가겠죠. 대문자 y 자리엔 소문자 y가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대문자 x와 소문자 x였던 이 식이 대문자 x와 대문자 y였던 이 식이 소문자 x와 소문자 y에 관한 식으로 바뀔 거라고요. 3y-4가 3에 3x-6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우변으로 싹 다 넘겨서 정리해보면 9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3으로 나누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소문자 x, y의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구조는 맨날 이렇게 생겼거든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 문제에 주어진 점, 문제에 주어진 점에 라지 x와 라지 y 사이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라지 xy와 스몰 xy 사이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두 개를 연립해서 요 식을 요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말은 이렇게 쉽다. 풀어보면 어렵다. 직선, 원에 가도 똑같은 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좌표 이야기고요. 어려운 거 아닌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렸는데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지금 대표 문제 다시 눈으로 싹 살펴보시고요. 뭐지 싶은 것만 골라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몇 개라도.